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파이 이야기를 봤는데 거기는 이제 주인공이 인도에서 살다가 캐나다로 가서 뭐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실 인도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죠. 거기는 뭐 인도에서 잘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인도가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한때는 정말 인도에는 인도의 길거리, 특히 이 캘커타 이런 데는 정말 천당과 지옥이 공존하는 네? 엄청나게 큰 벤츠와 나환자들이 길에서 같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그런 점에서 인도 여행을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좀 변했지만 인도는 여전히 그런 면이 있죠. 지금은.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한 것은 그런 인도의 실상을 한번 같이 보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선 인도라는 것이 워낙 복잡한 사회고, 근데 이제 또 굉장히 다원어 사회고 굉장히 그 각 지방마다 사인이 맞는 사회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파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인도의 제대로 된 모습은 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 그런 그 인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못지않게 더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영화나 뭐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게 다 오락이나 이런 여가 활동인데 그게 이제 감동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감동에 주는 종류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영화가 1990년대인데 이 롤랑 조페 감독이 미션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도 같이 봤는데 미션을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좀 하셨을 거예요. 미션은 크게 성공했으니까.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나오는 영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기생충에서 아주 못 사는 사람들하고 그거를 같이 대비해 보여줬는데 기생충에서 우리가 그런 감동을 좀 느끼지 못하죠. 뭐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리얼하게 다뤘다 이런 건 못 느낀 편인데 하여튼 이 영화는 1990년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감동, 그걸 좀 우리에게 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약간 촌스럽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감동이라는 거, 그게 영화에서 주는 감동이 변하는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 나온 영화에서 과연 그런 감동을 주는 영화가 있는가? 전 좀 아니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 영화는 원작이 워낙 좋습니다. 원작이 제가 들고 있는 이 소설인데 도미니크 라피라고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소설인데 제목을 번역자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목마르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이 원작의 제목도 시티 오브 조이입니다. 그러니까 환희의 도시인데 그게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캘커타가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정말 천당과 지옥이 길거리에 공존하는 도시였어요. 벤츠 500하고 나환자가 같이 지나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벤츠가 고급 수용차가 지나면 그걸 따라서 구걸하는 애들이 막 수십 명씩 따라 붙고 이런 도시였는데 캘커타가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90년대까지 캘커타에는 그런 것이 공존했는데 이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소설, 이제 이게 문해출판사를 번역을 했는데 그 환희의 도시가 굉장히 역설적인 도시예요. 그런 캘커타에서도 제일 비난하는 곳, 그러니까 주로 나환자들이 정말 기거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판자촌도 그런 판자촌이 세상에서 최악의 판자촌이 공존하는 있는 곳에 오히려 삶의 환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단어입니다. 이 환희의 도시란 말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실제 그랬다는 거죠. 이제 이 소설의 요지는 뭐냐면 나환자들 그렇게 정말 엉망인 도시의 그 공간에서조차도 삶에 대한 환희가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이 여기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은 영화의 주인공은 소설의 주인공은 많이 다른데 주인공이 그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의사의 아들이 의사인데 수술하다 실수해서 환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자기 의사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근데 사실 그거는 그 전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인도에 찾아간 이유가 인도가 그런 천당과 지옥이 공존한다고 해서 뭐 그런 걸 보려고 갔는데 거기서 엉뚱하게도 시티 오브 조이에 가서 정말 비참하게 짝이 없는 그 공간,
아까 이제 어떤 분이 그랬는데 여기 이제 소설은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나환자들하고 아주 어려운 삶이 살고 뭐 곤충, 해충, 쥐새끼 뭐 별것들이 살기 때문에 처음에 간 사람들은 그 냄새 때문에 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영화에서 보여줄 수 없는 저거죠. 영화는 시각적인가 이제 시각적인 걸 보여주려고 노력은 했는데 정말 그 냄새가 지독하답니다. 그 냄새가.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익숙해서 사는데 원래 소설의 주인공은 의사가 아니라 의사는 소설에서는 영화의 조연인데 이제 이거는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미국에서 살던 친구가 회의를 느끼고 오서는데 원래 소설의 주인공은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이에요. 프랑스 출신의 신부랑 스위스 출신의 간호사, 남자 간호사가 일부러 이 캘커타를 찾아서 말하자면 빈민 구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스위스 출신의 간호사, 남자죠. 그 사람은 나중에 인도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테레사 신부에 대해서도,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테레사 신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두 가지가 크게 비판을 받았는데, 첫째는 뭐냐? 테레사 신부가 구호하는 것은 병원을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극악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죽을 때 최소한의 존엄을 갖고 죽게 하려는 그런 장소를 공간화해서 해서 비난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 치료 안 해주냐 그런 비난도 받고, 둘째는 테레사 수녀가 피임하고 낙태를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근데 사실 당시에 그 벵갈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근데 테레사는 피임하고 낙태를 강력하게 비난해서 많이 비난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런 공동체가 존속한 거, 그런 공동체에서도 마피아가 있습니다. 여기도 잠깐 했는데 그 마피아가 그 사람들의 대부예요. 그 사람들의 목숨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조직 체계는 철저히 부패고. 근데 그런 그 공동체가 어떻든 살아남은 것은 이 정말 익명의 그 신부나 외국인,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자원봉사자들, 그 사람들이 덕분에 그 공동체 시티 오브 조이가 어떤 언론에 알려지고 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 이야기, 테레사 수녀가 이 근처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섞여 있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어쨌든 그 원래 이 소설이 약간 르포 비슷합니다. 르포타주 비슷해서 픽션이라기보다는 르포적인 면이 굉장히 강한데, 그 신부랑 간호사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인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6.25 전쟁 끝내고 정말 그 푸른 눈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아주 헌신적으로 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들의 삶은 지금 들어봐도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소록도에 그분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에 감동받은 분들이 들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아는 외과 의사가 있는데, 그 양반은 서울대에서 레지던트를 하다가, 그 서울대 교수 자리가 예약됐는데 그걸 관두고 소록도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수에 무슨 인해병원인가인데 거기에 이제 성형외과 과장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양반 집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이제 그 부인도 있고 딸들이 있는데 이 양반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있으면, 그러니까 순천에 그 양반이 살았는데, 제가 이제 저 선생님 따라서 그 양반 댁에 가봤는데, 이 양반이 이제 밥을 먹어서 우리도 참 기가 막혔죠. 에?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서울대 교수가 되기로 내정이 되는데 그걸 집어치우고 소록도 갔는데 웃으면 이러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말이죠. 다른 건 몰라도 이 관절 수술은 엄청 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이 관절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은퇴하셔서 어디 분당에 의사 있는데 그 양반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그런 양반들 앞에 서면 우리가 살아온 삶이 참 정말 초라해지죠. 네? 그렇잖아요. 어쨌든 관절 수술을 많이 했지만 거기 가서 나 환자들을 직접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그런 감동이 지금 사실 불가능한 시대죠. 우리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다 자기 이웃이 자기보다 얼마나 잘 사나, 나는 저 사람보다 왜 못 살지, 저 사람은 30평 아파트 사는데 나는 왜 20평 아파트밖에 못 살, 이런 상대주의적 그런 게 빈 공간이 굉장한 시기에 이런 감동을 한번 느껴보는 건 어떨까? 네? 그래서 옛날에 박완서라는 분이 이제 돌아갔지만 뭐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이런 소설도 쓰고 그랬는데, 이런 우리 시대에 이런 게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자고 추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규영